전면전에 대한 위기까지 감지되는 저 중동, 여러 SNS를 통해서 지금 포격 장면과 실제로 이스라엘의 정보당국 모사드의 핀셋 공격도 이어지고 있는데 그 문성부 센터장이 보니까 이제 대낮에도 이런 폭격과 공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13일 날부터 13일 이스라엘이 기습 이 공격으로 시작이 되는데 사실은 말씀하신 대로 모사드를 통해서 이미 수개월 전부터 준비를 해왔다고 생각이 돼요. 예. 그래서 이번에 희생된 이란의 주요 고위 군 장성들 그리고 핵 과학자들 이들의 동선과 이들의 거주지를 일일이 다 파악을 해서 사실 공습이 있었던 그날 그 인원들을 제거했고 또 소위 말하는 참수작전을 한 것이죠. 예. 그리고 그 미리 숨겨둔 드론을 이용을 해가지고 그러게요. 결국 방공망을 무력함으로써 이 기습 공격이 다시 말하면 이 항공기의 전투기의 공격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만들었거든요. 이제 이스라엘이 공격하고 이란이 반격을 하고 이게 이제 밤에만 했던 것을 낮에도 지금 공식적으로 군 시설뿐만이 아니라 중요 도시와 그다음에 정유시설이라든지 지금 이스라엘이 공격한 곳은 이란의 외교부, 예. 정보부, 경찰청 이런 것들을 타격을 했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아마 이것이 조만간 끝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계속 이 범위가 확대되고 그럴 가능성이 저는 또 높아 보이는데 다만 이게 과연 전면전으로 갈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문점이 있습니다. 근데 전문가시니까 저는 이게 제일 놀란 게 네. 아예 이란의 최고 지도자라고 하메네이 아예 지금 가족들과 지하벙커로 은신했는데 아예 이스라엘이 모사드의 정보력을 중심으로 해서 이 이란의 최고 지도자까지 제거하려고 했다. 아예 정권을 교체하려고 했다. 이게 실제로 가능한 일이에요? 예, 근데 이스라엘의 목표는 그런 겁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위협을 제거하겠다. 완전히 근본부터 제거하겠다고 하는 것이 목표거든요. 예. 그래서 하마스에 대해서 그렇게 했고 헤즈볼라에 대해서도 그렇게 했고요. 이번에 이란이 이제 그 차례가 된 건데 지금 이스라엘도 공공연히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결국 위협을 제거하는 것은 지금 이 반서방적인 독재적인 정권을 교체하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다라는 예. 판단을 한 것이고 아마 제가 볼 때는 지금 일부 보도가 사실 여부 확인되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예.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도 제거의 대상이 들어가 있고 그 표적 안에 들어가 있었다. 그러나 미국의 반대로 하지 않았다라는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들이 그걸 이제 거부했다면서요? 예, 그런 말인데 그건 지금 사실 확인된 게 아니기 때문에 예. 다만 지금 주요 지휘관들을 제거한 걸로 봤을 때는 예. 하메네이도 지금 지하 시설에 은신하고 있지만 늘 안전한 곳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번 과정을 통해서 확인됐다고 저는 봅니다. 예, 실제로 이런 게 있어요. 그런데 저는 아무리 모사드의 정보력이 세계 최강 수준을 자랑한다 하더라도 이번에 보니까 사망자 다수가 침대에 누워 있었고 정보망을 통해 침실 위치까지 파악해서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우리나라 시간으로 핵과학자, 군 최고 지도자, 그러니까 군의 투톱도 다 제거를 했다면 네. 지금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가 벙커에 어디 있는지도 좀 모사드는 사실 알고 있는 상태 아니겠어요? 그럴 가능성이 높은데 저는 모사드의 그 첩보력, 그 위력도 대단하지만 사실은 상대적으로 이란이 굉장히 허술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게요. 그 인원들이 거기에 들어가서 대규모의 모사드 요원들이 들어가서 드론 특공대를 만들고 동선을 모두 다 파악을 하고 예. 그렇다고 하는 것은 아마 이란 내에 친이스라엘 또는 이 모사드를 지원하는 세력들이 꽤 있을 수 있다. 적은 내부에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지금 이스라엘은 그런 것들을 다 준비해놓고 언제든 미국의 암묵적인 동의가 있으면 마지막 카드로서 그걸 남겨놓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추정도 해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국제사회 비판도 만만치가 않고 그런 거와는 별개로 이 모사드가 이 이란의 주요 직책을 맡고 있는 사람들이 침대에 누워 있다가 이렇게 변을 당했기 때문에 근데 이 부분도 저 문성무 센터에서 궁금해요. 다음 화면을 보겠습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이 이번에 모사드가 그만큼 이란의 주요 직책에 같은 사람들을 제거했음에도 이스라엘 방공망도 좀 뚫린 부분이 그럼 이란도 정보력은 떨어졌지만 무기 자체는 어느 정도 좀 뒷받침이 된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자랑하는 게 소위 말하는 아이언돔 아닙니까? 예. 그리고 아이언돔 외에도 미국이 지금 우리
주한 미군이 배치하고 있는 사드 방공망도 거기 보완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란으로서는 사실 그동안 작년 4월 또 10월 지금 이스라엘과 공방을 이미 주고받았기 때문에 예. 이스라엘의 방공망을 뚫고 이스라엘에게 결정적 타격을 줄 수 있는 그런 신무기의 개발이 필요하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이게 지금 하즈카셈이라고 하는 신형 정밀 무기입니다. 이게 이 고체 기반의 미사일이고요. 아하. 중거리입니다. 1000km가 넘으니까 지금 이스라엘과 이란이 거리가 그 정도 되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그 거리를 날아가서 방공망을 뚫고 피해를 주기 위한 그런 이 미사일을 이미 개발했다는 겁니다. 이 하스카셈은 카셈이라는 이 이름이 카셈 솔라이만이라고 그 미국에 의해서 희생된 이란 혁명수비대 사령관의 이름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지금 최대 속도가 마하 10이기 때문에 이 10을 막아내기는 상당히 제한된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도 정말 북한의 미사일 공격의 역량에 대비한 그런 대비책을 신속히 강구할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경각심도 줍니다. 개인적으로 문 센터장께서는 지금 흘러봤을 때 전면전까지는 안 갈 거다라고 예측을 하시는 거네요. 예, 제가 그렇게 보는 이유는 몇 가지 있는데 첫 번째는 이란이 사실 이스라엘을 상대하기 위한 역량이 매우 죽어졌고요. 과거에 저항의 축으로 불렀던 헤즈볼라라든지 이런 세력들이 다 죽었기 때문에 예. 사실은 전면적으로 가기에는 매우 부담스럽다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세계 화약고가에 대한 중동 소식이 저희가 준비한 1위였습니다.